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어제 그렇게 잘 가더만. 맞아요. 네, 오늘 또 어제 저녁에 남이따에서 CPI와 관련해서 좀 해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또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이 이제 후반에 좀 힘을 내주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이제 그동안 올랐었던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의 그런 개념 그리고 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제 미국장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해 준 그렇죠. 모습이었던 네. 것 같고요. 네. 또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오늘 CPI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훌륭한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네. 그 기회가 오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이걸 잘 잡으셨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지, 들고 그게 중요하죠.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좀 힘드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남이따와 함께 수익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김영일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움직였었죠. 맞아요. 이제 AI 쪽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딱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가 CXL 저희가 아는 거죠. 뭔가 효율을 높여주는 네. 그런 건데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선점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나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 이 반도체 섹터를 SK 하이닉스, HBM이 좀 주도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도 질 수 없지 바로 CXL로 또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에 AI 맞춤형 디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HBM에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한 발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CXL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에서는 이 CXL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 급등을 하는데요. 특히 네오셈이 상한가 가고요. 오키스전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궁금하죠. CXL, 삼성전자가 또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건다면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큰 상승세 기대할 수 있을지 그 전망들 네. 저희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크기는 얼마나 될지 그리고 개화는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 CXL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의 크기, 개화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멈출 수 없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연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좋게 보십니까? 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 시작돼서 내년에 본격 개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면 장기적으로 아주 유망한 산업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멈출 수 없다. 반드시 온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원래는 이제 이 약간의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이 밑을 좀 지켜주면서 튼튼하게 이 시장 좀 견조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종목군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새 나오는 급등을 보게 되면 와 이게 정말 그냥 안정성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이 CXL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러한 바람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지금 미친 듯한 폭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CXL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게 삼성전자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달 청사진을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CXL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발표에 대한 부분들, 차세대 이 AI 맞춤형 디램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청사진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발언한 것들을 보게 되면 AI 반도체를 놓치면 끝이다 정도까지 발언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또 상대적으로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CXL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 혹은 이제 뭐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CXL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디자인 하우스나 혹은 뭐 이제 칩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여태까지는 계속 적자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해냈거든요. 네. 즉 이제 CXL이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막 주목받기 시작한 때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이 실적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 혹은 이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속도가 필연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이제 또 인텔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거든요. 인텔에서도 CXL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해내고, 이제 또 인텔이 시장의 CPU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CPU에 이제 또 이제 이 CXL을 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CXL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하겠구나, 시장에 완전하게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올해가 개화기잖아요. 네. 올해가 개화기인데 상용화가 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또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화는 저는 충분히 또 내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XL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잘 가는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 CXL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해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반도체 종목들, 뭐 HAB이나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덩치 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CXL이나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 쪽 보게 되면 신흥 강자들이 많아요. 신흥 강자들이 많고, 이제 여태까지 또 이 덩치가 좀 많이 커져 있지 않은, 그러면서 신선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이 투심이 활발하게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지만 또 관련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신흥 강자로 나타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상승 출발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출발일 수가 있겠구나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CXL 시장에 대한 부분은 또 개화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도 빠르게 가시화될 것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제 방송이랑 조금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 HBM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HBM 섹터를 잡는 게 더 유리해요? CXL이 더 유리해요? 제가 오늘 히든카드를 네.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HBM 관련주로 가져왔어요. HBM으로 가져오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답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CXL, HBM 둘 다 좋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CXL이나 HBM이나 올해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이 투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고 그렇죠. 있고, 네. 올해에도 투자를 더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CXL과 HBM 둘 다 가져가야죠. 그런데 일단 지금 당장의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이 CXL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CXL 쪽에 조금 더 투심이 몰려 있는 거고, 네. HBM도 분명하게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올해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섹터군들 모두 다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XL과 관련해서 HBM까지 덩달아 좀 좋은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인데요. 오히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도 좀 더 개화돼서 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넣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16년대 알파고가 나와서 일단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사용 갖다 써 중앙 처리를 하는 그게 CPU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주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갖다 썼는데 이렇게 쓰다가 요즘 이제 GPU가 이제 그
속도가 느리거든요, 이게. 네. GPU는. 근데 많은 데이터 용량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GPU가 들어가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CPU가 직렬로 병렬되는데 GPU로 가면서 병렬로 해서 이렇게 좀 더 빨리 효율이 빠르게 비용도 적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그 메모리 GPU 같이 다 해가지고 한 HBM을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게 한 우리 고속도로만 2, 3차로 고속도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럼 병복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사용해고 빨리 데이터 빨리 처리해야 되고 사용자는 많은데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고속도 넓혀야 되죠. 이 넓히는 게 바로 CXL입니다, 이게. 그 링크를 이제 메모리 반도체, CPU, GPU 이런 것을 이제 병렬로 쫙 해가지고 돌아서 한목에 다 연결, 이제 여기, CXL 거기, 그 다음에 CXL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을 다 연결해가지고 한목에 그냥 다 처리를 하게. 그러면 고속도로가 2, 3차로 해서 한 8차로, 10차로 되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네, 그걸 빨라지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CXL 2.0까지 다 관련돼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계속 사용할 텐데,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장 많이, CXL을 가장 많이 주로 쓰는 데가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뭐 네이버라든지, 네. 뭐 카카오 아니면 뭐 미국의 MS,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렇게 MS 이런 쪽에 이제 올해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데이터 센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나머지 가장 크니까 거기에서 이제 넣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매출이 거죠. 많이 또한 나오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그거를 효율적 쓰기 위해서 이렇게 CX를 갖다 넣어서 쓰게 되면 이제 비용도 적게 들어 나중에 효율적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AI 반도체 결국은 쓰려면 인터페이스를 효율화시켜야 되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기술이 이제 CXL이 HBM이 다 완성되고 나면 그것도 한 게 CXL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엄청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수십조의 시장은 앞으로 뭐 2030년 전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면 네. 이런 것은 장기로 다 좋은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누가 수혜를 받을까?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다 같이 다 수혜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CEO가 네.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자 그죠? 돈이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네, 당기고 뭐 있죠. 7조 달러 그러면 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산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요거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쪽보다도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 반도체 기술이 상용화, 대중화되는 거죠. 저 대중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구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시장이 올 걸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2035년도 40년 되면 사실은 인간이 일을 다 안 해도 기계가 다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오려면 될것 이렇게 이런 같아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CXL 시장 규모는 현재는 뭐 거의 얼마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출 인식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될까 말까 이 정도예요. 예. 지금은 이제 CXL, 넌 CXL이라고 CXL 아닌 게 지금 서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 1.1, 2세대까지 그는 지금 다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 좀 집어넣기 시작해서 26년도 좀 21억 불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2, 3주밖에 안 되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더 빠르게 확산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온 디바이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비중을 보니 서버형 CPU, 서버에 들어가는 얘기해 주신 거, 예. CPU용 CXL이 2.0이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 내년보다도 내년에 한 2.0 세대가 절반 정도 한 40% 차지하고 나머지 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다음 세대. 3.0까지 네, 26년도 되면 그러면 글로 다 가는 거죠. 넌 CXL은 지금은 이런 건 거의 필요가 없이. 네. 그러니까 고속도 3차로 가서 있는데 8, 9차는 이걸 이용한 일로 가겠죠, 다. 그죠? 그렇게 따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은 확실히 열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소형주 중에 뭐 이런 종목들이 수혜가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걸려요. 많이 실적으로 인식되려면. 그러면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면
다시 또 제자리에 내려서는 거죠.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종목들도 보면 수혜주들이 작년에 잠깐 이렇게 반짝 움직였을 때 네. 한 2배 있게 3배가 움직이거든요. 2-3배 움직였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왜 움직였을까? 그럼 이런 공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전문가 같이 공부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2-3배 올랐다 내려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러면 그게 10배씩 가거든요. 그게 과거에 뭐 우리 2차 전지도 2016년도 17년 했듯이 그때 공부해 놨다가 조정받아 19년간 사면 많이 올라왔듯이 지금 그런 어떤 시대는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CXL과 관련해서 다음 질문은 사실 직접적으로 종목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이 CXL이 지금은 기대감으로 다 가고 있고 앞서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 중에 이제 하반기쯤 좀 돼야 그나마 좀 실적이 살짝 보이려고 한다. 요 정도니까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뭐 관계사라든지 뭐 기술력 이런 거 중심으로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IP 자산들이 예. 약합니다. 저 팹리스 회사가 진짜 거의 많지 않아요. 네. 뭐 제주반제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원래 IP 자산들 설계 자산들 설계 디자인하는 게 잘 크지는 않지만 중국에 지금 1등 있어요. 이쪽은 CXL 관련된 네. 중국 회사가 삼성전자 중국 거를 쓰고 있고요. CXL 거 이제 팹리스 회사 있고 그 회사에서 생산을 뭐 이렇게 하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기다 네오셈이 오늘 제일 잘 간 건 네오셈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오셈이 이게 수혜가 된 게 CXL DRAM 이 검사 장비 원래 SSD 검사 장비를 애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CXL DRAM 검사 장비도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인정을 다 받아가지고 네. 상용 준비 내에서 이제 나오기만 하면 그걸로 바로 테스트하는 한다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지 실제로 우리가 CX를 설계하 디자인해서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는 거의 소외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비 회사하고 메모리 회사 요거 위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국하고 대만 쪽은 전부 다 비메모리 쪽이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성격이 달라요. 설계자사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미국하고 실리콘밸리하고 대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시장.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 이제 가더라도 실질 수혜는 크지 않고 실제로 CXL 수혜는 뭐 삼성전자를 보면 됩니다. 앞으로 생태가 완전히 바뀌는데 거기에 삼성전자는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장기로 더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하고 HBM까지인데, 이제 메모리하고 그 비메모리를 같이 다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할 일이고, 새로운 생태계. 그래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을 이제 오픈 AI CEO가 생각하는 시장은 삼성전자가 돼야 되고 지금 이제 CXL 컨소시엄에도 삼성전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네오셈 정도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뭐 청사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사람도 대거 뽑는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AI 쪽으로 본격적으로 확실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뭐 삼성전자나 네오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혜주 쪽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그럼 수혜주를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네오셈이나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엑시콘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이제 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한미 반도체가 좀 스타트를 끊어줬잖아요. 네. 근데 아마 한미 반도체를 고점에서 늦게 따라타셨던 분들이 저는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가 이제 이 한미 반도체가 스타트를 끊어주면서 목요일 날부터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제 가나 해가지고 따라타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HPSP가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HPSP도 이제 가나 해가지고 또 따라타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 이제 오늘은 좋은 상승이 나와줬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도체는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텐데 요거를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좀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지금 많이 펌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느냐 혹은 기대치보다 잘 나왔지만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 고가에서 따라타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지금 현재 이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하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HPSP 같은 경우에도 늦어도 어제는 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오늘은 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와줬는데 오늘 늦어도 좀 따라 타셔야 되지 않았었을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 신고가를 다 형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되는 위치에 도달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나는 이제라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출발 안 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가 이따가 뭐 히든카드에 말씀드릴 종목이라든지 아직까지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제 너무 위험하게 이 고점에서 신고가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타기보다는 웬만하면 좀 시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저점에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뜨거웠습니다. CXL과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는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분야이고요. 또 관련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우리 최병원 전문가께서 장기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도 좋다 좀 얘기해 주시면서 네오셈까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뭐 오늘 시장에서 다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네오셈, 엑시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많으니까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남이따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창이나 전화 상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요. 전화번호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HS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아남전자인데요. 이 아남전자는 보면서 뭐가 좀 특별할까? 수급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2,32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중은 7%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 이상의 비중으로도 좀 가보실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지금 낮지 않죠? 예, 좀 낮지 않은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 또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자, 아남전자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건지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아남전자가 이제 주요한 모멘텀이 전장 부품 쪽입니다. 주로 이제 오디오 부품을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장 부품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일정이 하나 있죠. 이번 달 말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달 말에 아마 AI랑 그 다음에 뭐 전장,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 해가지고 아마 관련된 이슈들이 또 상당히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부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잖아요. 뭐 이렌시스도 지금 뭐 상한가 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CXL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삼성이 불러온 바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묻으면 정말 이제 좋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아남전자는 약간 좀 덜 묻은 것 같다. 무언가 조금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베스트가 아닌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흐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2,400원, 그 다음에 2,5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 무언가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급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러한 수급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다. 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큰 폭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2,400원 구간만 오면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힘이 또 그렇게 강하지는 않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오셈이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끌어올린 흐름 자체가 앞선 구간의 고가에서 형성된 매물을 그냥 싹 다 소화해버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강하구나. 이거 신고가 도달하고 더 가버리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왔었던 것도 윗꼬리를 그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안암전자가 삼성발 어떤 이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힘이 들어오지는 않았구나. 그냥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핫하니까 안암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지만 한 4등, 5등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 매물벽을 뚫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길게 보면 결론적으로 2,400원대에서 2,5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 올 때마다 윗꼬리를 그려버리거든요. 그럼 너무나도 지금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이 매물벽을 뚫어주기에는 최근에 들어온 수급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에 대한 매력은 저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 크게 담아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안암전자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베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한 2,400원 근처 오게 되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요즘 시장은 뭐 타더라도 바람을 타더라도 또 가는 게 또 가기 때문에 추가 매력을 하기에는 안암전자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은 좀 적고 목표가는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손실 없이 2,400원을 기준 잡으셔가지고 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바람을 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직장인 가브리엘 님의 종목입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진단할게요. 28,900원에 5% 가지고 계시고요.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저희가 좀 돌파구를 찾아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실적 괜찮은 통신주로 보고 매수를 하셨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LIG라는 든든한 모회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눌림목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남겨주셨거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튼튼하고 뭐 6G라든지 이런 통신 쪽에 모멘텀 있을 때마다 들썩들썩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쪽에 대한 좀 수혜도 기대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통신 장비주나 이런 쪽이 수혜가 지금 5G는 다 수혜가 거의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4이동 통신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그 수혜가 좀 있는데 크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이나 뭐 솔루션 이런 데 다 수혜를 받으려면 6G가 상용화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뭐 한 2003년 멀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이렇게 반등한 것은 대다수가 4이동 통신이 선정이 되고 최근 들은 이제 1월 달에 그 수혜들이 잠깐 반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는 어디냐면, 이제, 4이동 통신은 기존의 세계 이동 통신 회사의 망을 그대로 쓰거든요. 대다수 쓰는데, 조금 더 차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4이동 통신이 한 기주국 정도로 이제 강대역 기주국이 아니라 강력포의 이제 소형, 스몰셀 기주국, 소형 기주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동안 6,000개 정도 기주국을 만들지 않을까, 소형 기주국을. 그게 좀 비용처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소형 기주국의 스몰셀을 만드는 회사, 수혜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가 소형셀 부분에 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매출액이 소형셀 쪽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4이동 통신 수혜는 이노와이어리스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걸로 소형셀을 뭐 구축해서 많이 할지 아니면 다른 걸 뭐 기존망을 써서 여러 가지 할지를 좀 주파수 대고 좀 다른데 봐야겠네요. 그래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많이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2020년도까지는 이거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KMW도 그렇고요. 전부 다 KMW 10배가 올랐었죠. 5G, 4G, 5G 가면서 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익을 거의 이노와이어리스는 보시면 이익 조치가 최근 들어까지 100억 정도, 138억, 130억, 140 이렇게 계속 그 정도밖에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100억, 이제 올해 이렇게 사이동 통신이 되면 좀 더 수혜를 받기 때문에 실적이 두세 배로 는다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걸 보이고. 하지만 내년에 이제 지금 컨센서스 400억 정도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실적, 23년도 실적 보면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신이 영업이익에 20배 받은 것은 많이 주는 거거든요. 최고의 주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도 좀 천천히 제한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35,000원 정도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5,000까지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3,000원 손절가도 35,000원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 지금 28,000원에 샀기 때문에 수익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은 뭐 가능하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렇게 실렸을 때 주가가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반등 시에 좀 팔고 나와서 22평선 정도 29,000원 정도에 팔고 나와서 다른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지금 차트상으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전해드렸고요. 단기로는 29,000원, 조금 더 길게는 35,000원까지는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23,000원 손절가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그 땅하늘님의 종목을 볼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방산 얘기 좀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로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뭐 실제로 올해 방산 매출을 2조 정도 넘볼 거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K2전차의 힘을 좀 믿어보자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사셨던 가격이 27,912원입니다. 지금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오늘도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후반에 좀 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5% 비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근에 한번 한 10,000원, 2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흐름이 좀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저기 전고점을 노려봐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로템입니다. 뭐 돈 잘 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올해 성장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산도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방산이 그 안에 들어갈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예. 네, 지금 시장이 이제 뭐 CXL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올해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대감이 분명히 작년에 있었죠. 폴란드발 이제 대규모 계약건들이 연속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이제 이 방산 쪽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게 작년에 차트 잠깐 띄워두시면 요때 구간이었어요. 이때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또 뭐 새로운 키워드도 나왔었잖아요. 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해거든요. 이제 이 1차 계약분이 K2전차 180대였는데 작년 4분기에 일부 매출에 인식이 됐고 올해 이제 약간 한 48대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또 매출에 반영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차 계약분도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이제 당연히 잘 나오겠죠. 계속해서 올해 이제 이 K2전차를 넘길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로템이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워낙에 또 방산 이 제품들이 또 훌륭하니까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우디든 뭐 혹은 이제 뭐 그 외 다른 나라든 계속해서 팔아 넘겨야 되는 건데. 판매처를 더 넓힐 계획을 보이겠군요. 그렇죠. 판매처를 더 넓혀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판매처를 더 넓히는
버티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에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건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올해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고 네.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CXL, 뭐 온디바이스 A, 온디바이스 AI 당장에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장이 개화되고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동시에 수혜를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대감은 작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올해는 그게 가시화되는 그런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무언가 새로운 계약건들이 연속적으로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단가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올해 어찌됐든 계속해서 실적이 또 올라갈 거니까 뭐 현재 단가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단가에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천천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여유롭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작년에 워낙에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을 했었던 때에 매물대가 또 상당히 두텁게 생겨버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매물대가 생겨나버린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구간은 결론적으로는 다 삼켜내야 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소화해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소화해줬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1차 목표가 31,000원 안내드리고 2차 목표가 33,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31,000원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구간 뚫어줘야지 33,000원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나는 몇 개월 정도까지는 들고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냥 적당하게 한 3만 원 정도 근처 구간 왔을 때 뭐 차익 실현하시고 빠르게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쪽에 기대감이 뭐 성장이 된다라는 쪽까지 가려면 계약처도 조금 더 다양하게 뭐 유럽, 중동 여기저기에서 이제 한국형 방산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수주 소식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2차 33,000원인데 단기로 보신다면 3만 원대 더 초반으로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0232-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C 가나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2,4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단기, 중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한 0.73%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 종목이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다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다 내려오네요. 고점 찍고 네, 다시 한번 좀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손실을 좀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바이오 전체 뭐 항체 이 해산 이중 항체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뭐 기술 수처가 좀 괜찮았었는데 바이오 모멘텀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져도 이미 바이오 관련된 것은 코로나가 오면서 워낙 많은 이제 바이오만 붙여서 엄청난 그 주가 상승 랠리를 보였고 해서 그 정도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정말 이제 비만 치료제 해서 확실하게 하면 모를까 다른 암 관련부터 각종 암, 당뇨나 이런 게 관련된 뭐 기술 수출을 했다 그래도 잠깐 뛰고 끝입니다. 그게 워낙 그 코로나 때 그때 다 했기 때문에 그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주가가 그 사상 고점을 돌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했다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초에 잠깐 올라갔다 계속 빠졌다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10월 달에 15,000대에서 이렇게 거의 25,000까지 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뭔가 확실하면 주가 2배 정도는 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몇 배의 가격처럼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치 아마 어디서 사신지 22,000대니까 최근에 1월 29일 날 급등했을 때 한 몇 대 사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가 많이 실려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냥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죠? 흘러내리죠. 그러면 가면서 판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등할 때 본전은 뭐 지키면 좋겠지만 그냥 22평선 정도 보면 이제 2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22,000원 사셨기 때문에 21,500원 정도에서 좀 더 강하다는 22,000원이에요. 그래서 21,0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과거를 이 주가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4만원부터 지금 2만원까지 50% 빠진 이 바닥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이오주는. 왜냐하면 20년도 그 뒤정상적으로 간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에 반등하더라도 그건 바닥에서 한 50% 가면 못 가요. 또 내려왔다가 또 그러다가 또 바닥을 붕괴하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20%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탄력성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에 22,000원 정도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1,500원, 22,000원 기술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명자님께서 오늘 꽤 잘 갔죠. 예, 위메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54,400원에 비중은 10%. 오늘 뭐 위메이드 흐름이 괜찮게 움직였었고.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네. 그리고 이게 54,000원대 가격대라면 뭐 연말에 들어가셨으면 몇 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이런 것들을 놓치신 상태가 되겠죠. 한번 올해로 넘어오면서 크게 한번 시세 한번 내고 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흐름 자체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메이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관련된 이슈가 뭐 신작 신작이 게임 발표된다. 예. 네. 이걸 이제 국내에서만 돌리다가 이제 글로벌로 또 출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대감도 유효한지 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제 위메이드는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또 이제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기업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위믹스 코인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예, 예, 위믹스 쪽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위메이드가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위믹스가 없었다면 지금 사실 위메이드가 진행하고 있는 미르 굉장히 이제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미르의 이제 서버 규모가 지금 한 9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잘 나가네요. 네, 그래서 게임 하나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르 IP를 활용해서 뭐 미르 M이라든지 이러한 게임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라 네. 사실 미르 정도 하나만 갖고 있었어도 위메이드가 충분히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순수 게임사로서의 이미지만 있었다면 그렇죠. 그런데 네. 자꾸 이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올해도 이제 위믹스 코인 생태계 확장하겠다. 네. 약간 또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좋은 평가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코인은 최근에도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ETF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현물 ETF 승인 받으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하나의 좀 어느 정도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이제 뭐 화폐로 봐야 되지 않을까. ETF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트코인 그 외에 비트코인의 다른 코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은 굉장히 발행하기가 쉬워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쉽게 돈 조금만 내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엄청 큰 금액을 낼 필요도 없고 굉장히 작은 금액만 내면은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은 너무나도 이제 불안한 부분이 많죠. 물론 이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위메이드가 직접 다루는 기업이 다루는 코인이니까 당연히 다르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전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상패에 대한 또 전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이제 뭐 해외 또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또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요. 그 얘기 들으면. 불안함이 있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뭐 거래소들에 또 상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위믹스 코인 생태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가시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메이드 자체적으로 뭐 미르의 전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이트크루가 국내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됐다면서요.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또 새롭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뭐 이 부분도 기대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은 이제 신작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금 게임적인 부분으로는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 불안함, 신뢰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에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뭐 웬만하면은 저는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위메이드는 사실 최근에 이미 한 차례 굉장히 폭풍 같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 굉장히 두톤 또 마찬가지 매물대가 생겨났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일단 지금 현재 단가 오늘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5만 1,000원 구간 뚫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간 5만 5천 원 정도 구간, 그 다음에 6만 1,000원 정도 구간 해가지고 지금 매물대가 오늘 올라온 단가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구간을 저는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가는 56,000원 설정을 해드리는데 먼저 51,000원 구간 뚫어주는지를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혹은 이번 주 구간 동안에 이 구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뭐 이탈가,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 바닥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대응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51,000원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고 뚫어주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선택에 어느 정도 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 출시, 그 다음에 또 이제 2분기 넘어가서 미르 M이라든지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또 추가적으로 출시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를 기다리게 되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상승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은 정리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현재 반등 나왔는데 이 정도 단가에서 만족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래 라고 하면 요 구간 못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손실 안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거는 시청자님의 입맛에 따라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뚫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면서 의미 있게 세게 뚫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많이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의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다 소화를 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때 거래되었었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때 몇 천억 정도로 거래가 됐었어요. 오늘은 이제 약간 300억 정도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 구간을 보게 되면 몇 천억 정도로 거래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려면 몇 천억 그 이상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매물대로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어야 네. 이제 진짜 힘받고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예. 오늘은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등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매물 구간 뚫고 갈 수 있겠네 라고 해석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거죠. 거래량 보면서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구간 뚫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 56,000원, 손절가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내일은 태양님 HL만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신청해 주셨고요. 네. 33,1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이 종목이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도 32,000원 저점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위쪽으로 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께서도 이 종목이 조금 더 계속해서 그래도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주를 사면 지금 현대기아차 올라갔으니까 그거 안 사고 안 올라갔던 만도와 현대위아 사면 돈은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평가를 해보면 네. 만도와 현대위아보다는 기아, 현대차 훨씬 더 저평가돼 있고요. 네. 수급도 외국인들 수급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모멘텀도 만도하고 이제 현대위아가 현대위아 엔진 만도도 뭐 조향자 현가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만도는. 그래서 다양한 다른 데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적도 예상보다 안 나오고 컨센서스보다 한 4분기 44% 줄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이 못 가는 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주로 사고 싶으면 지금은 수급이 외국인들밖에 지금 코스피 대형주는 사야 될 수급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기업 밸류 프롬 이런 거 기대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존에 많이 사놨던 주식이 현대기아 이런 쪽이 더 가는 거죠. 부품사보다. 그러면 절대로 이제 만약에 부품사를 간다면 만도라든지 일종천 중형주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사지 말고 중형주나 소형주 사겠다면 그냥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현 이하 그다음에 제가 코리아 FT 말씀드렸거든요. 하이브리드 1등수의 중소형주 코리아 FT 지금 그때보다 이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그때 4,200원 지금 6,000원에 왔습니다. 그러네요. 그 서현도 그냥 서현이나 이런 그냥 꼭 가고 있잖아요. 그 하고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이렇게 만약 부품주 사고 싶으면 그 중에 핵심 전기차뿐만 여러 가지 수혜받는 서현그룹 서현 이하는 조건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됐으니까 올해는 그럼 하이브리드 코리아 FT로 사고 두 개만 딱 하면 되죠. 나머지는 하고 싶으면 대형주로 이제 부품주 하고 싶으면 현대모비스나 자율주행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하고 싶으면 기아나 현대 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만 안 간 주식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오더니. 그래서 저는 만도는 내일 팔고 종목 교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등 시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실적이 안 나와서 급락했거든요. 급락하고 나서 지금 거래가 준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매물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급락한 상태 뚫지 못하면 다 추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난 수요일도 만도 현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22평선이 지금 34,900원인 거고 그럼 내일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관심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만도 매도 의견 드렸고요. 가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빠르게 더 볼게요. 자, 우짜님께서 네, 코세스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세스 강했어요. 장 후반까지 계속 강했고 기관의 힘이 좀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익 보고 팔았는데 중요한 건 또 사도 되냐. 또 사고 싶으시구나.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뭔가 수익이 나면 재도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나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코세스 다시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트레이딩으로 보셔야죠, 내일은. 그렇죠. 네. 시간으로 5% 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19,100원 정도로 출발을 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내일 19,100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매물 구간 뚫어주느냐 또 이제 여기서 꺾이느냐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 못 뚫어주면은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시스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완전하게 이제 트레이딩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내년까지 실적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눌리면은 저는 스윙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시 살 거다 지금 당장 내일 그러면은 완전하게 이제 트레이딩적으로 단기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내일 시간으로 뜨게 되면 바로 이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뚫어주면서 출발하면은 뭐 신고가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단타를 오랫동안 해왔고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뭐 접근하시는 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시다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단타 별로 자신 없다. 트레이딩 어렵다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 그냥 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2만 원 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뚫어주면 일단 저항선이 19,500원 정도 되고요. 네. 요 구간 뚫어주면은 이제 신고가인 2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뚫어주면 뭐 아예 또 역사적 신고가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우짜우짜님께서는 정말 짧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9,500원 우선 1차로 잡으시고 그거 뚫어주는 거 보면서
그 다음까지 한번 너무 욕심내지는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 이어갈게요. 2부 첫 번째 종목은 사전 접수 종목인데요. 유진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굉장히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같이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